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이제 곧 3월이면은 이제 진짜로 입학을 하고 고등학생이 될 텐데 아마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성남고 요 세 개의 성남고, 성남여고, 복정고가 좀 묶여 있는데 요 세 개 학교가 공립고등학교로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어쨌든 성남고 학생들한테 성남고에 대해서 일단 동아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고교과정 편성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 평가 계획, 그 다음에 내신 분석.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해줄 거고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편안하게 같이 봐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얘기는 동아리에 대한 얘기야. 자, 이제 흔히들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 동아리를 뭐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꼭 가야만 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동아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 일단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자동봉진이라 그래. 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500자, 500자, 700자, 얘는 제목만 이렇게 기술이 되거든. 한 학기에 하나씩. 그래서 얘를 잘 써서 대학교를 잘 가고 싶은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에 기록돼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학생부에 일단 뭐 출결사항 기록돼 있겠지.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던 자동봉진이 기록이 될 거야. 그리고 세특이라는 게 기록이 되죠. 세특은 과목당 선생님들이 500자씩 써주는 거지. 뭐 국영수사과에다가 뭐 정보, 정보 한국사 이런 거 하면 7과목 정도 될 거거든. 그럼 7과목에 한 500자 정도씩. 그럼 3,500자. 이게 가장 양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동아리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뭐 뭐랄까 이제 선택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여기에 이제 등급이 나오겠죠. 교과 성적. 이게 표로는 가장 짧은 표지만 실제로는 종합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생들은 이 등급을 일단 올려놔야 돼요. 이게 1.5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인서울이나 수도권 상위 대학이 가능할 거고, 이 1.5등급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지방대는 수도권 하위 대학이랑 지방대는 이걸 안 뽑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이 동아리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동아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동아리를 아이들이 이제 선택하는 걸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동아리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 거잖아. 그럼 종합전형에서 뭘 보는지 알고 어떤 내용들이 기술돼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한번 보자. 자, 종합전형은 이렇게 세 개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개의 역량을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점수가 어떤 건 A 플러스, 어떤 건 A, 어떤 건 B 플러스 이래가지고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동아리에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좋잖아. 그래서 일단은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친구들은 진로랑 연관이 있는 동아리를 하면 좋겠지. 그렇지만 진로가 결정돼 있지 않은 친구들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솔직히. 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역량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약간 이제 예체능계의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을 드러내긴 좀 어렵겠죠. 대신에 이거는 많이 드러낼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야.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내가 뭐 나중에 이공계 쪽으로 갈 거고 어떤 과학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럼 광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일단 드러내야 되는 게 역량이라 그랬는데 선택한 게 점수가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했어. 그럼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뭐 일단 장은 하면 좋아.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장을 해서 거기에서 팀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내용이 프로젝트에서 깨달은 내용이나 실험 과정들, 여기 학업 역량의 탐구력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치밀하고 탐구 능력이 꽤 뛰어나다? 이런 게 드러나면 좋을 거고. 그다음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약간 과학 동아리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 게 약간 좀 신박하면 좀 더 좋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되게 탐구 능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뭔가 이런 쪽에 관심도 좀 있고 공동체 역량도 되게 뛰어난 아이구나. 이런 역량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별한 경험, 특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좀 아까 신박한 어떤 경험, 탐구 주제 이런 것들을 동아리 500자 안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입사관들이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를 알 수가 있어. 알겠죠? 근데 이런 류의 어떤 뭐랄까 이런 류의 생기부를 선생님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그냥 뭐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프로젝트 위주로 하고 그냥 거기에서 어떤 특색 있는 어떤 경험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사건들이. 그러려면 선생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겠지. 그 과정들을.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선택보다는. 이해했죠? 이 동아리뿐만 아니라 진로 활동, 자율 활동, 그다음에 세특 전부 다 같은 결이에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 동아리 선택하는데 너무 얽매지 말고 동아리를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두 번째. 자, 편성표는 어떤 계열에서 중요하냐면 일단 이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한번 보자. 이 국어 과목이면은 여기가 이제 학점이야. 4학점.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는 뜻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 문학 같은 것들은 쭉 가보면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어 있죠. 그치? 그런데 이제 방학 같을 때 이제 수능 공부를 할 텐데 고1 때는 이게 사실 지금 막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여름 방학을 준비할 때 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요 겨울 방학에 국어 공부를 하는데 수능 공부를 근데 2학년 1학기가 문학이잖아, 지금. 그죠? 그럼 여기 겨울 방학 때는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약간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를 공부를 해주면 2학년 1학기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현장에서는 막 비문학 위주로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좀 아쉽지. 특히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제 정리해 놓은 표로 볼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표는. 자, 이게 정리해 놓은 표야, 성남고에 대해서. 자, 2학년 때로 가볼게. 자, 2학년 2학기에 기하가 있어요. 이공계생들은. 그러면은 2학년 2학기에 기하가 있고 미적분 1이 있는데 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여름방학이란 말이야. 이 3주 정도밖에 안 돼. 이때 이거를 다 볼 수 있을까? 이거 말고 과학도 있는데 국어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은 사실은 요때 봐주면 좋죠. 겨울방학. 한번 봐놓고 여름에 한번 더 봐놓고 들어가면은 훨씬 수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선행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미리 공부해 둘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고교과정 편성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과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특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화생지 중에 이공계생들은 세 과목이고, 그 다음에 문과생들도 여기서 세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과목 수가 굉장히 많죠. 2학년 2학기 때도 마찬가지야.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래서 2학년 때는 수학이 여기 세 과목이지? 2학년 때. 그 다음에 과학이 여기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는 덜 할 거니까 5개, 한 4, 5개 정도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정도의 양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정도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때 닥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1등급을 받고 싶은 거잖아. 1등급을 받고 싶으면 1등급에 있는 아이들은 그 정도는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죠? 고교과정 편성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번엔 평가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평가 계획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당장 니네한테 눈앞에 있는 거고. 자, 보면 수행평가 60%. 굉장히 많네, 그지? 1, 2차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거야. 지필이 2대 2대, 그 다음에 여기 6인 거잖아? 근데 중학교 때 수행평가 생각하면 안 돼. 중학교 때 막 수행평가 안 했어요, 대충 했어요, 이래도 만점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감점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수행평가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감점 받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꿀팁 같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평가 계획을 미리 줘요. 아이고, 이렇게. 보면 성취 기준이라 그래서 점수를 어떤 식으로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평가 기준들을. 그러면은 사실 수행평가를 하기 전에 얘를 먼저 보고, 아, 여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안 보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하이탑에 있는 친구들은 이 평가 기준 학교에서 나오면은 바로 요거를 읽고 여기에 맞춰서 A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된다. 수행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근데 수행평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건 꼭 염두에 두고 하세요. 평가 기준을 본다. 두 번째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최근에 생기부를 좀 써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세택부. 아까 세택이 제일 많다 그랬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드러내야 된다 그랬고. 근데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요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단 주제 잡는 것부터 보고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선생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생기부에 대한 얘기 내가 따로 또 해줄 거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요 얘기야. 이제 생기부에서 뭔가 뭐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국어랑 관련 있는 뭐 나랑 관련 있는 뭔가를 읽고 보고서를 써와라 그랬어. 그럼 보고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제가 추후에 이런 것들을 더 탐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거든. 결론 및 느낀 점에. 그래서 개별 보고서를 내는 거야. 이건 학교 숙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따로 내는 건 거지. 탐구를 해서. 이렇게 돼야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 생기부가 되죠. 양도 풍부해지고 주제도 다양해질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하이탑의 친구들은 수행평가는 굉장히 생기부에도 중요하고 2차 탐구로도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평가 기준을 보고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 성난고의 내신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성난고의 내신 난도가 작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죠. 한 20% 정도 되겠지. 근데 이게 성난고가 이렇게 한 번씩 변동할 때 있어요. 이게 공립고등학교잖아요.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고 그러면은 난이도가 갑자기 확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근데 누구한테나 다 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만 알고 등급 컷을 좀 보게 되면요. 특이사항들이 한 80점대 중반 정도에서 1등급 컷이 만들어지고 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됐지? 오늘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면 학교 시험 잘 보는지도 얘기할 거니까.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이 2등급 컷이야. 2등급 컷이 다른 학교에 비해 점수차 많이 나는 거야. 특히 이때는 20점 차이도 더 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한 중상위권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2등급 안에는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갈 만하다. 그죠? 1등급 받아야 되지만 2등급도 1, 2등급을 받으면 1.5등급 정도면 인서울 내가 아까 마지노선이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등급 컷에서는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중간고사 분석이야. 중간고사 분석을 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보통 성난고도 한 8번 정도까지는 되게 쉬워요. 그런 게 이런 문제들이야. 그래서 니네가 시험을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유형서든 뭐든 풀다가 와 이건 쉬운데? 이러면은 8번 안에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변별력이 없죠. 애들 다 맞추는 거니까.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지. 여기가. 그래서 니네가 공부를 하다가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잘 안 풀리는데?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 중학교 때랑은 다르다. 그냥 내가 좀 어렵다 생각하면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변별력 출처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는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 이제 변별력이거든. 성난고가 그거보다는 좀 더 쉬운 상황인 거지. 자, 기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자, 보자. 대부분 교과서 문제와 기본 유형서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유형심화도 많이 어렵지 않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동일하게 교과서 문제와 기본 유형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시원 기준으로는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인기 유형집의 오답 위주와 그 다음 필수 유형 반복 시간 관리하는 연습. 자, 여기에서 키워드들이 있는데 자, 시간 관리 연습. 자, 지금부터는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대학교 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는 거는 빨리 쉬운 걸 빨리 풀어야 어려운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 좀 쉽다 싶은 문제들 있잖아. 쉽다.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좀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게. 이래야 연습이 돼야 학교 시험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 다음에 학원에서 뭔가 월말 테스트가 됐든 레벨업 테스트가 됐든 시험을 보잖아? 그럼 그 시험들도 학교 시험에 준하게 시간 맞춰서 내가 전략적으로 해보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시간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부터 그런 게 깨어있으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해했죠? 두 번째, 자, 오답 위주의 학습.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게 제일 중요해. 선생님 이 얘기해주고 싶었어. 전에 겨울방학 학습 설계에서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랑은 다르다 그랬어. 그냥 좀 어렵다, 좀 풀기가 힘들구나, 이거 뭐지? 싶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면 라이트 센을 풀든 센을 풀든 좀 난도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걔네가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걔가 좀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걸로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매일 한 시간을 따로 비워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오답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에도 오답 정리를 하고 1학기 시험이래 봐야 6과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좀 해서 예, 반드시 하게만 되면 이것만 하면 성남고는 충분하게 우리가 내신 대비 교재까지 만들어서 하면 1등급을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냥 1등급 다른 과목들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1등급이라 그러면 스카이 서성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등급인가? 겨우 85점 이상 오답만 잘 정리하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성남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뭐 다른 이야기들은 옛날에 이제 많이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선생님이 어, 동아리에 대한 얘기했죠. 동아리.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주로.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여름방학에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 평가 계획에 대한 얘기했죠. 이건 되게 중요하다, 수행평가. 수행평가 잘하고, 그지? 그다음 창체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 어떻게 하는지 맥을 잡고 그 다음에 내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 당연히 1학기 잘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남고 학생들 파이팅 하세요. 자, 안녕.